2016년 11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민심을 듣겠다며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고 또 부를 예정입니다. 누가 초청 대상이었을까요? 평소 이명박 씨와 가깝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나경원 씨 선거운동하러 다녔으며 도박, 폭력, 부패, 술집 출입 등의 문제로 일찌감치 불교계에서 정화의 대상으로 꼽힌 차승 총무원장이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을 때 유족이 양보해야 한다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천주교인인 백남기 농민이 1년 가까이 병상에 있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천주교 몫으로 초대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박정희 유신정부 시절 미국에 건너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인혁당 사건 등 온갖 국가폭력을 두둔했으며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는 등 정치 목사의 진면모를 선보인 김장환 목사, 세월호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같은 사려 없는 망발을 입에 올린 김삼환 목사를 개신교 몫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시중에 들끓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인지 자기 귀에 달달한 말을 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병적입니다. 자기 손으로 임명장을 건넨 총리, 장차관, 수석 비서관까지 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최순실, 문고리 권력 정도만 가까이 하다가 이 사달을 자초했습니다. 사실 배신의 치를 떨어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할 수 있다는 온정론도 아주 소수지만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직 유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왕조 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이상 자격, 자질,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씨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되 그 권한을 일부 제한만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매우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지금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할 정신적 유고 상태입니다. 안보, 외교,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철학 있고 능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에 14개월 동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정점으로 이 체제를 더 유지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채를 도탄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씨의 즉각 하야를 위해 모든 정치 세력이 뜻을 모을 때입니다. 박근혜 씨 체제를 유지하자는 세력에 불온하고 무책임한 발상을 규탄합니다. 이 문제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올해 초 검찰은 롯데그룹을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 박근혜 씨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독대했고요.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혐의가 의심됩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이미 45억을 출연한 롯데그룹이 지난 5월 70억을 추가로 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진술과 다이어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직전 이 70억을 롯데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포괄적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시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호성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씨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라고 정호성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의 박근혜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의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의 일정과 의제 등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최순실이 상사로서 정호성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투여서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대통령 주재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최순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동아일보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대통령 박근혜 씨는 최순실과 관련된 발언들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스포츠 비리를 척결하라. 이 주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스포츠 비리 척결은 정유라를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정유라가 전국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자 최순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씨의 비리 척결 발언이 나오니까 승마협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이 기사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7월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득은 폭력조직 간부를 만났습니다. 폭력조직 간부 앞에서도 두 자매의 행동은 거침없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폭력조직 간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순실은 이 자리에서 정유라에게 붙은 남자를 떼어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정유라가 서울 신림동에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게 쓰며 속을 썩인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두 자매를 이상하다고 느낀 폭력조직 간부는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비덱 스포츠의 전신인 코레 스포츠에 35억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계 1위 삼성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순실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청탁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독일에서 최순실을 직접 만나 송금 과정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구체적인 청탁까지 벌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최순실은 알선 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지난 5월 대통령 박근혜 씨는 경기도 일산 장항동 K컬처밸리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씨는 K컬처밸리가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활용 점정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공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 상시청문회법 처리 문제로 야당과 각을 세우던 시기였으며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은 모두 야당 소속입니다. 전직 CJ그룹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부르지 말라는 청와대 측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관료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관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무수석실은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 명단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서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이었고 정관추 차장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장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화여대 류철근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소설을 집필했었습니다. 그런 류철근 교수가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은 대통령 박근혜 씨가 제안하고 대기업들이 단기간에 수백억을 모금해서 설립된 노동계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입니다. 류철근 교수가 청년희망재단의 이사가 된 배경에는 차은택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화여대 교수인 류철근은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검찰은 최태민을 수사했지만 재산 15억 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은 약 2천만 원이었고 현재는 30배에서 4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태민이 숨겨둔 재산의 덩치가 컸고 그게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적에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돼 있을 최태민의 재산 내역을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최태민 추징법을 제정해서 부정축제 재산은 국가가 환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총리 후보가 합의된다면 그 사람으로 총리를 내정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많이 달라졌지요? 네,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김병준 카드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친박계 내부의 이런 변화에는 김병준 카드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2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2016년은 그래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난 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 건수는 약 18만 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결혼 건수입니다. 이 때문에 1, 2년 안에 저출산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양대 이도흠 국문학과 교수가 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진로입니다.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좋은 나라가 도래할 수도, 현상이 유지될 수도, 반동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분노한 다음 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이제 운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차 목표는 퇴진과 구속이다. 대통령의 퇴진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는 헌법과 여러 법을 위반한 범법자이자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살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 밀실 야합, 개성공단 피해 수혜, 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 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의 근본 책임자이자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있는 한 국정 혼란과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2차 목표는 기득권층의 교체와 개혁이다. 설혹 대통령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얼굴의 교체일 뿐이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권력 남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이나 생존 위기로 몰고 민주주의를 사문화한 자본, 정권, 사법부, 보수 언론, 종교 지도자, 어용 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에 권력을 부여한 온갖 시스템과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 3차 목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의 건설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도화선이 됐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심층에는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독재, 노동계약, 신자유주의 모순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뼈가 닳도록 일해도 천만이 비정규직에 머물고 수시로 해고당하고 상위 10%에게 부의 절반을 넘겨주지 않았는가.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과 삶의 질, 국내 총생산보다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사적 소유보다 공적 소유,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동력을 유지하고 뿌리를 뻗치도록 하면서도 이를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광우병 때도 세월호 때도 대중의 분노는 석 달을 넘기지 못한 채 거리에서 마음으로 숨어버렸다. 대중들은 이 정권과 기득권층이 어떤 기만책을 쓰고 이에 보수 야당이 타협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운동의 지도부는 대중들의 다양한 분노를 모으고 지향성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네, 전폭적으로 공감이 되는 칼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만 소개했는데요.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이 칼럼을 찾아서 일독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